그 제 실제로 경험한 게 그 플라즈마 나이타를 그런 방식으로 소싱을 해가지고 상품 올렸더니 갑자기 주문이 막 3개, 4개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것들 보면서 그런 상품들을 찾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안내를 들어가실까요? 이제 지금 아침에 저희 아이들 학교 등교시키고 저희 와이프는 회사 가고 저 혼자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2층으로 한번 가실까요? 여기가 제 작업실이고요. 주문 처리하고 직원들하고 이제 대화 나누고 있다가 PD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매출이나 네. 막 그런 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매출 순위 제가 시작한 지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했고요. 9개월, 10개월 차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는 매출이 좀 많이 안 나오다가 올해 3월부터 좀 매출이 많이 성장해가지고 지난달 6월달 기준으로 4,500 나왔고요. 순이익은 한 22%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대기업을 한 15년 정도 다니다가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느꼈는데 계속해서 이곳에서 있으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었어요. 이제 뭐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저만의 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첫 회사는 이제 아시아나 IDT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고요.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2010년도에 LG전자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큰 경험을 하나 겪게 되는데 아시아나라는 곳은 연구소가 없었어요. 원래 이 기술 쪽에 관련된 연구소가 없었는데 그 신생 연구소를 만들다 보니까 그 경력직 분들을 굉장히 많이 뽑았는데 좀 사업이 이제 약간 삐걱삐걱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경력직 분들을 전부 다 내쫓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친했던 분들이고 일을 굉장히 잘하고 이분들이 없으면은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제가 회사라는 곳에 대한 생각을 다시 했죠. 회사라는 곳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회사의 사정이 생기면 나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좀 이 회사에서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자립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경력직 분들이 많이 퇴사를 하셔서 그게 너무 싫어서 거기를 그만두고 LG전자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31, 32였던 것 같아요. 32에 이제 LG전자 신입사원이요? 네. 그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거의. 신입사원. 예. 저랑 같은 연배가 1명인가 2명 정도 있었고 다 이제 동생들이었죠. 여기 앞에서 잠깐 나누실까요? 그때 아시아나 IDT 다닐 때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되게 낡은 아파트였어요. 결혼할 때 당시 돈이 없어가지고 5천만 원 이제 빌려가지고 들어간 전셋집이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아파트였어요. 그 집이 또 가장 외벽에 있는 끝집이라서 그 수도관이 이 끝에 쪽에 있는 집이었는데 정말 추운 겨울날 그 수도관이 갑자기 밤에 터져버린 거예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가 번듯하게 제 가정을 꾸려가지고 저희 아이들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꾸려놓은 보금자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곳이었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 스스로가 너무 자괴감이 크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를 좀 지켜줬던 사람이 제 이제 아내예요. 오히려 이제 저희 가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 자체가 자기는 참 감사하고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되게 치열하게 이제 더 좋은 회사를 가려고 그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임원 욕심들도 많지 않으시고 맞아요. 임원 욕심들이 많이 있죠. 근데 대기업이란 곳이 어떤 실력으로만 검증되는 곳이 아니고 그리고 회사에서 중역이 될수록 저만의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돈을 벌고 이제 성공하고 싶은 이유는 가정을 멋지게 꾸리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보면 그거랑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되게 용기 있는 결정이죠. 보통 이제 네. 플랜 B를 마련을 하고 맞아요. 그만둬라 이런 말들이 많은데 네. 먼저 과감하게 하셨는데 그 과감함은 사실 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만두고 그 퇴직금을 모아서 저희 아이들을 전부 다 데리고 그때는 이제 막내까지 이제 태어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고 캐나다에 갔거든요. 가는 과정에서 사실 자신감이 좀 안 생기더라고요.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뭘 하려고 하는지도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고 뭘 해도 해봐야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나왔더니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캐나다 여행을 하면서는 즐겁긴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내 자리를 잡고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사업을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막 마음 놓고 놀 수만은 없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블로그도 같이 시작하고 구매 대행도 같이 시작하고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시작했었죠. 이게 지금 10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매출이 올라왔고요. 제대로 된 매출이 나온 거는 3월 달부터였어요. 3월 달에 1,100만 원, 4월 달에 2,300만 원, 5월 달에 4,000만 원, 6월 달에 4,500만 원. 그러면 약간 이제 막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는 분들 네. 팁이라든지 어떤 상품을 팔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시나요? 네. 처음에는 저는 자신감을 좀 많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의에서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들을 많이 해야지 매출이 성장을 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이 절대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말도 정말 맞는데 매출이 많이 나오기 전까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믿음을 줘야지 자기가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지만 조금 재밌는 상품들을 찾아가지고 그 상품들이 팔리면은 정말 자신감이 많이 붙어요. 와, 내가 소싱한 상품이 야 팔리는구나, 진짜 팔리는구나.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배송하는 데에도 크게 부담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상품들을 찾는 방법이 트위터나 그 유튜브 쇼츠 같은 데 보면은 재밌는 상품들을 이제 리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산이라든지 벽에 던져가지고 다트로 만드는 도끼라든지 플라즈마 라이터라든지 그런 상품들을 저는 그냥 이게 막 찾아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파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갖고 올 수 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빠르게 상품에 이제 올리는 거죠. 그 제 실제로 경험한 게 그 플라즈마 라이터를 그런 방식으로 소싱을 해가지고 상품 올렸더니 갑자기 주문이 막 3개, 4개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트위터나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런 상품들을 찾기도 하고 타오바오에 들어가서 추천되는 목록들을 보면서 그리고 카테고리를 찾아 들어가면서 거기에 랜덤하게 뜨는 상품들을 좀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초보자인 경우에는 어떤 상품이 팔리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상품이 팔리는지를 보는 거는 이제 잘 파시는 분들의 마켓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켓들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배우는 거죠. 현재 지금 알바는 몇 명? 지금 알바는 제가 마켓이 4개인데 상품명 가공, 소싱하시는 분들이 4분 계시고요. 상품 소싱하시는 분들이 지금 3분 지금 계십니다. 그럼 총 몇 명? 7분 지금 계십니다. 예. 그 알바생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이제 1대1로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직원을 고용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또 주문 처리하시는 직원을 또 두고 구조화를 만들어 가려고 단계별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 그 루틴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아침에 저는 이제 6시 반 정도에 일어나거든요. 6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이제 가장 먼저 푸시업을 해요. 잠들었던 몸을 좀 깨우기 위해서 푸시업을 한 50개 정도를 하고 명상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명상을 하고 잠깐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그 감사일기를 적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적으신지? 감사일기는 이렇게 적어요. 엄청 많이 적으시네요. 일단 제가 긍정학원하고 잠재의식의 자극, 아내를 위한 확언, 아이들을 위한 확언, 그리고 제가 목표로 하는 삶에 대한 문구,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고마웠던 내용들, 이 감사일기가 200일째 쓰고 있는데 정말 좋다고 느껴져요. 힘든 것들을 약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좋은 감정을 계속 저한테 쏟아붓는 거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